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멘델의 친구 완두라는 제목의 일단 오늘 앞부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멘델은 완두를 이용해서 유전을 연구했죠. 그 중에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해서 잡종 1대에서는 둥근 완두를 얻었다.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는데 둥근 완두가 나타나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자, 1대에서는 둥근 완두가 순종의 둥근 완두였고 주름진 완두도 순종의 주름진 완두였어요. 근데 잡종 1대에서도 둥근 완두가 나타났는데 이 둥근 완두는 순종의 둥근 완두가 아니라 잡종의 둥근 완두가 되겠죠. 그럼 얘와 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 겉으로 나타나는 차이는 없어요. 얘는 잡종의 둥근 완두라고 해서 그러면 좀 덜 둥그냐, 약간 주름지냐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얘나 똑같아요. 겉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순종이고 얘는 어떻게 잡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차이점은 지금까지 앞에서 실험한 과정에서 얘는 순종이다 얘기하는 거고 잡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둥근 완두끼리만 계속 교배를 했죠. 자가 수분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둥근 완두끼리만 교배를 해서 둥근 완두의 순종을 얻었어요. 한 번에 얻은 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둥근 완두끼리만 교배해서 얻었고, 얘는 주름진 완두끼리만 교배해서 주름진 완두 순종을 얻은 거죠. 그리고 얘는 순종끼리 둥근 완두끼리 교배한 게 아니라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인위적으로 타가 수분해서 교배해서 그 결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얘는 잡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겉으로 나타나는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면 그러면 똑같은 거냐? 근데 유전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얘가 둥근 거냐 주름진 거냐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둥근 완두가 될지 주름진 완두가 될지가 결정되는 건데, 유전자는 이렇게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아야 되니까 유전자는 하나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두 개의 유전자가 모여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형질이란 말은 겉으로 나타나는 성질을 말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여기서 형질이라는 것은 뭐 둥그냐 주름지냐 이런 게 형질이에요. 둥그냐 주름지냐 이런 형질이 결정되려면 부모에게서 하나씩 유전자를 물려받았어. 그 두 개의 유전자가 합쳐져야지 이게 둥근 완두가 될지 주름진 완두가 될지가 결정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유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렇게 대립 유전자라는 말이 나오죠. 완두의 모양이 결정하는 유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모양뿐만 아니라 뭐 색깔이든 어떤 유전이든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완두의 모양만 예를 든 거고, 어떤 표현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두 개가 모여야 된다, 쌍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하나씩 받을 거니까. 이게 대립 유전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전자, 이 쌍을 대립 유전자라고 하고, 이것은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하나씩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저번에 앞에서 제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을 배울 때 이렇게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가 나타난다 했죠. 이 염색체 하나에 이 염색체는 쌍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있다 했죠. 상동 염색체 둘 중에 하나는 엄마에게서 하나는 아빠에게서, 양쪽 부모에게서 상동 염색체를 하나씩 받았어요. 그러면 그 염색체 안에 같은 위치에는 이건 엄마에게서 이건 아빠에게서 받은 거예요. 염색체, 같은 염색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어떤 같은 형질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두가 둥글 건지 주름질 건지에 대한 유전 정보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 하나는 엄마에게서 하나는 아빠에게서 받은 여기에 같은 위치에 정보가 들어있고, 이거 두 개의 정보가 합쳐져서 얘가 둥근 게 될지 주름진 게 될지가 결정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전자, 이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대립 유전자를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걸 표시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걸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알파벳으로 표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둥근 완두냐 주름진 완두냐를 표시하죠. 이때
둥글다, 주름지다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고 표현형이고 그 속으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파벳으로 표시한다는 건데 둥근 완두는 대문자 R로 표시해요. 이렇게 완두에 둥글게 만드는 유전자를 라지 R, 대문자 R로 표시했죠. 주름지게 만든 유전자를 소문자 R로 표시했어요. 그 알파벳은 뭐 그 내용에 따라서 임의로 붙이는 거죠. 그런데 둥글다라는 것은 뭐 라운드에서 영어에서 R에서 따왔어요. 근데 주름지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알파벳을 적게 되면 얘하고는 뭐 다른 유전자 같은 느낌이 들죠. 둥근 거냐 주름진 거냐 이것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유전자도 대립 유전자고 이 대립 유전자는 같은 알파벳으로 같은 짝이니까 같은 알파벳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둥근 유전자를 대문자 R로 표시하면 주름진 유전자를 소문자 R로 표시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순종의 둥근 완두는 알파벳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얘는 부모 양쪽 다 동그란 순수 혈통이죠. 동그란 부모 양쪽 다 동그란 거의 유전자를 다 물려받아서 얘는 순수 둥근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동그란 거. 얘는 순수 주름진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주름진 거. 얘는 잡종이죠.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을 교배해서 나타나는 잡종. 그럼 이걸 유전자형으로 표시해 보면 순종이니까 둥근 것은 대문자 R로 표시한다 했죠. 그런데 양쪽 부모가 다 둥근 거에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둥근 유전자 대문자 R, 라지 R의 유전자를 가진 완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쭈글쭈글하죠. 주름진 완두 순종이니까 소문자 R 양쪽 부모에서부터 다 소문자 주름진 유전자만 2개를 받아서 주름진 완두가 됐어요. 그러면 얘하고 결합해서 만들어진 잡종 1대는 둥근 표현형이 나타났는데 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느냐? 유전자는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대문자 R밖에 없으니까 대문자 R을 물려줄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유전자를 소문자 R만 갖고 있으니까 자손에게 소문자 R만 물려줄 수밖에 없죠. 양쪽에서 유전자를 하나씩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대문자 R을 받았고 여기서는 소문자 R을 받아서 대문자 R, 소문자 R, 라지 R, 스몰 R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잡종 1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두와 이 완두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둥근 완두죠. 그래서 표현형은 둥글다. 나타나는 것은 둥글다. 똑같고 차이점이 없지만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다른 거죠. 얘는 순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라지 R. 얘는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을 했는데 주름진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다 둥근 것만 나오느냐? 실제로 이렇게 둥근 순종과 주름진 순종을 교배하면 그 사이에 태어난 콩은 전부 다 둥근 것만 태어나요. 뭐 사람이 아들을 낳아봤더니 둘 중에서 뭐 그 몇 명만 낳아봤더니 어떻더라 이렇게는 통계를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완두는 한 번에 이렇게 교배를 해도 엄청나게 많은 콩이 한꺼번에 열리죠. 그 많은 완두를 다 봐도 얘하고 교배했을 때는 둥근 것만 나오지 주름진 게 하나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몇백 개, 몇천 개의 완두가 나와도. 그래서 이게 왜 그럼 둥근 것만 나왔느냐?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둥근 것만 나온 이유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결과를 우리가 실험 결과를 이런 걸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둥근 완두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성이라고 하고 주름진 완두를 열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얘 순종과 얘 순종을 교배해서 잡종 1대에 나타나는 게 주름진 것은 안 나타나고 둥근 것만 나타나죠. 둘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름진 건 안 나타나고 둥근 것만 나타났다. 주름진 것보다 둥근 게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을 우성이라고 해요. 그럼 주름진 것과 둥근 것 둘 사이에서 더 센 게 둥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잡종 1대에 나타나는 표현형을 우성이라고 얘기하고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열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순종의 둥근 것은 둥근 모양, 순종의 주름진 것은 주름진 모양, 잡종은 다 둥근 거. 둥근 게 더 많이 나오겠죠. 예. 잡종에 주름진 것은 없는 거죠. 잡종은 무조건 둥근 거. 왜냐하면 둥근 게 주름진 것보다 더 센 우성이기 때문에 둥근 것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 오늘 새로운 용어가 좀 많이 등장했죠. 대립유전자라는 겁니다. 두 개의 유전자가 모여야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수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형질이 결정하는 것이 대립유전자다. 그것은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는 거다. 이 짝을 대립유전자라고 한다. 라는 내용이었고, 이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둥근 것은 R로 표시했어요. 이게 색깔은 또 다른 알파벳으로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 알파벳으로 나타낸다는 거고, 우성을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내요. 둥근 게 우성이고 주름진 게 열성이었기 때문에 대문자 R이 우성인 둥근 유전자가 되겠고, 주름진 것은 열성이기 때문에 소문자 알파벳으로 나타냈어요. 두 개 같은 알파벳으로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때 이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만나서 만들 수 있는 유전자의 쌍으로는 대문자끼리 만나는 라지알 둥근 순종, 소문자 R끼리 만나서 만들어지는 주름진 순종, 그다음 대문자와 소문자가 만난 잡종,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잡종은 둥근 것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유전자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은 잡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둥글다, 주름지다 같이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겉으로 나타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다. 겉으로 나타난다, 표현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알파벳으로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것을 유전자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둥근고 주름지고 이런 완두가 있을 때 얘의 표현형은 둥글고 얘는 주름지고 얘의 표현형은 둥글죠. 네, 표현형은 얘나 똑같은 거예요. 표현형은 둘 다 둥글고 얘는 주름지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유전자형은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유전자형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순종, 같은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는 순종, 대문자와 소문자 섞여 있는 것은 잡종,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네, 교과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나오죠. 둥근 완두 순종과 주름진 완두 순종이 만나면, 자, 이게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유전자 두 개 중에 하나만 자손에게 물려주죠. 생식세포 분열을 하면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두 개의 상동 염색체 둘 중에 하나만 자손에게 물려주죠. 그래서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이렇게 라지알 하나만 들어있는 유전자를 만들게 될 거고, 얘는 스몰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도 역시 스몰알 하나만 있는 생식세포를 만들겠죠. 그러면 얘의 생식세포와 얘의 생식세포가 만나는데 얘는 생식세포가 전부 다 라지알밖에 없고 얘는 생식세포가 스몰알밖에 없어요. 그러면 라지알 하나와 스몰알 하나가 만나서 잡종 1대 완두가 태어나는데, 라지알 하나, 스몰알 하나 이렇게 만나니까 잡종이 태어날 수밖에 없죠. 순종은 안 나오죠. 네, 서로 다른 것끼리 만났기 때문에 잡종만 태어났고, 이 잡종은 전부 다 둥근 완두만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잡종일 때 나타나는 것을 우성, 잡종일 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열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잡종과 순종 이렇게 두 개를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순종끼리 서로 다른 것을 교배했을 때는 잡종만 태어나죠. 그때 잡종 일대에서는 우성만 나타나더라. 주름진 것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둥근 것만 나타나더라. 이런 것을 우열의 원리라고 해요. 네, 순종 두 대립 형질을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는 우성의 형질만 나타나고 열성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우열의 원리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결정되느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외인 것들도 있어요. 이 교과서의 창의적 사고를 여기 보니까 붉은색 꽃과 붉은색 꽃, 분꽃이 있어요. 분꽃이라는 게 있는데 빨간 분꽃이 있고 흰색 분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빨간 순종과 흰색의 순종을 교배하면 그 사이에는 뭐가 태어날까? 뭐가 태어나야 될까요? 교배를 해봐야 알겠죠. 교배해보니까 흰색이 다 태어나더라. 그러면 흰색이 우성이구나. 빨간색만 태어나더라. 그러면 빨간색이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어느 것도 우성이 아니에요. 불완전 우성이라고 하는데 얘네 둘을 교배하면 그 사이에서는 분홍색, 중간 색깔의 분홍색의 꽃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우열의 원리를 따르지 않죠. 그래서 이게 예외 없이 모두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원리라면 이걸 원리라고 하지 않고 법칙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법칙이라고 했어요. 법칙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옛날 교과서에는 법칙, 우열의 법칙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교과서는 이제 용어가 좀 수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대립형질 중에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우성만 나타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훨씬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열의 원리가 되는 거죠. 우열의 원리인데 예외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외인 경우는 우열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두 개의 중간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두 개의 중간 형태가 나타난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중간 형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우성이다.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열성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